그럼 점상을 가는 종목은 모두 주가 조작으로만 가능한가요? 모든 점상 종목이 주가 조작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고 중요한 내용인데 요즘은 그 현물 매집 외에도 그 시비를 통째로 가져오거나 가져오는 그 최대 주주 지분을 이런 식으로 쪼갭니다. 뭐 김빙구 400만 주, 돈많이 투자조합 1호가 250만 주, 이맹구 기술조합 1호가 250만 주. 주가 작업을 할 때도 매집 비용이랑 작업 비용이 드는데 사채 바닥에서 이제 계좌랑 돈을 통째로 렌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쩐주를 데려와서 수익을 나눠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양한 매매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감을 체크하고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LB그룹을 정리하는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부에서는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알아야 하는 5가지 중 1번과 2번 항목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남은 3, 4, 5번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 그 주식 작전 세력의 기본적인 패턴과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일단 이 3번 항목의 기본적인 흐름은 앞선 영상의 그 2번 항목에서 다뤘기 때문에 혹시 그 앞에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앞에 영상부터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돌진형이든 장악형이든 어느 정도의 주식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수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올라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유동 물량이 적거나 일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은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유통 물량이 많고 거래가 활발한 종목과 유통 물량이 적고 거래가 적은 종목의 장단점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통 물량이 많고 거래가 활발한 종목의 장점은 저가에서 주식을 매집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매도도 어렵지 않습니다. 즉 언제든 물량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유통 물량을 장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가를 컨트롤하기도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면 이제 유통 물량과 거래가 적은 종목의 장점은 이제 유통 물량을 장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를 컨트롤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식을 저가에 매집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 필요하고 물량을 정리할 때도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서 시장 매수세를 모아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이 많고 거래가 활발한 종목은 이제 돌진형 작업을 메인으로 하고 유통 물량과 거래가 적은 종목은 주로 장악형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나온 김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돌진형 작업은 일단 그 작업 시드머니의 일부를 이용해서 최대한 저가에 매집을 하고 자기들이 계획한 타이밍에 맞춰서 호재 뉴스를 내보낸과 동시에 이제 추가로 작업 매수를 해서 상승 불씨를 붙입니다. 여기서 호재 뉴스는 뭐 새로운 뉴스일 수도 있고 그냥 재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결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독립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호가 예제를 보시면 유난히 매도 잔량이 많은 호가가 있는데 돌진형 작업 중이라면 이 수량은 대부분 작전 세력의 주식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튼 조금씩 매수를 하며 호가를 올리더니 잠시 후 호재 뉴스를 내보낸과 동시에 대량 매수를 체결시키며 자신들의 물량을 순식간에 가져갑니다. 해당 과정에서 일반적인 초보 투자자들은 저렇게 많은 매도 물량이 쌓였으니 이곳을 뚫고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물량을 모두 잡아먹는 대형 매수세가 나타나면 뭔지 몰라도 이제 급등하나 보다 하고 따라붙으면서 상승 화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때 호재 뉴스라도 딱 나와주면 이제 세력의 불씨가 크지 않아도 큰 상승의 효과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들어온 개인들 대부분이 이제 홀딩을 해준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불씨를 투입하며 연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자신들의 목표가까지 매일매일 상승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 조금만 올라도 이제 팔고 나가는 단타 개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런 대형 매물대를 돌파시켰다가도 다시 하락시켜서 단타 개인들의 그 실망 매물을 흡수하는 과정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목표가까지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이제 중간에 익절을 하기도 하고 다시 재매수도 하는 게 돌진형 작업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돌진형 작업은 이제 올라가면서 또는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서도 계속 매수 매도 작업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는 이제 매수 우위 작업이 있고 매도를 하면서도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는 매도 우위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팀이 이제 작업을 너무 잘해서 또는 이제 시장 상황이 이제 받쳐주는 좋은 상황이라서 마무리를 하는데도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세력이 그 물량을 받으며 새로운 상승 작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장악형 작업은 상대적으로 매집 기간이 길지만 실제 유통 물량의 절반 이상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장악형 작업은 대주주들의 그 주식이 움직이지 않을 종목을 선정을 하고 가끔은 이제 대주주와 결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긴 기간 동안 그 실질적인 유통 물량을 장악하고 나면 이제 호재 뉴스를 내보내는데 직접 뉴스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회사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끝내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장악형 작업은 준비된 뉴스가 나오면 해당 호재로 매도하는 그 마지막 개인들의 이제 물량까지 탈탈 털어서 매집을 하고 대량 거래를 만들면서 첫 상한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다른 호재가 연속적으로 쏟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 뉴스의 호재 규모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거라는 이제 분석 기사들도 쏟아지고 심지어 이제 관련 커뮤니티 게시판들도 시끌벅적해지면서 주가는 이제 다음 날부터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제 해당 종목을 사고 싶은 개인들도 많지만 세력이 이미 이제 물량을 꼭 쥐고 이제 상한가에 매수 잔량을 쌓아놨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작전 규모에 따라 점상 두세 방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큰 호재를 바탕으로 큰 작업을 하는 경우는 진짜 뭐 10방 넘게 점상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9방 이하에서 상한가가 풀립니다. 점상을 기록하는 이제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엄청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뉴스도 이어지고 특히 세력들이 이제 매도를 시작하는 날부터는 더 달콤한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이런 장악형 작전은 이제 매집한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고점부터 하락하는 며칠 동안 이제 매도 우위 작업으로 대부분의 물량을 정리를 하고 남은 물량은 이제 반등 작업을 하면서 추가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두 개의 작업 방식의 이제 원리를 살펴봤는데 그럼 점상을 가는 종목은 모두 주가 조작으로만 가능한가요? 모든 점상 종목이 주가 조작은 아닐 겁니다. 애당초 그 시장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들은 그 호재가 나오면 자체적으로 이제 물량이 잠기기도 하고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이라도 너무 큰 호재라서 시장에서 이제 매도가 없다면 점상으로 잠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총 1000억짜리 이제 어떤 회사의 평균 연매출이 100억 정도인데 어느 날 이제 대기업이나 국가에서 뭐 1조를 투자한다고 뉴스가 나오면 유통 물량이고 나발이고 점상 랠리가 이어질 겁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런저런 그 작전 세력에 관한 공부를 해서 매매에 대입을 해보면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전 세력들이 작업을 할 때는 뭐 한 가지 패턴이나 방법만 고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시장 변수라던가 뭐 섹터나 글로벌 이슈를 반영해서 중간중간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주기도 하고 뭐 중간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그 손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작전주 추격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들이 하기는 조금 어렵고 다양하게 이제 차트도 많이 보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고 중요한 내용인데 요즘은 그 현물 매집 외에도 그 CB를 통째로 가져오거나 최대 주주의 그 지분 양수도 계약을 이용해서 즉 경영권 인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최대 주주 지분 양수도 계약은 이제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인수할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삼성이 LB의 최대 주주 지분을 모두 인수해서 경영권을 가져갈 때는 현재 가치보다 더 큰 프리미엄을 붙여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 그 현재 LB의 최대 주주 지분이 900만 주 정도 되는데 요즘 주가는 주당 35,000원쯤 합니다. 그럼 대충 3,150억인데 삼성이 여기에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주당 7만 원, 총 6,300억에 인수를 하는 거죠. 그럼 LB의 최대 주주는 3,150억의 수익이 생기고 삼성은 이제 LB의 경영권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지분 양수도 계약은 아주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 작업을 하는 그 최대 주주 지분 인수 과정을 보면 뭔가 좀 지저분합니다. 일단 인수를 해가는 주체가 법인이나 개인 1인이 아니고 누구누구 왜 몇 인이라고 붙는데 가져오는 그 최대 주주 지분을 이런 식으로 쪼갭니다. 뭐 김빙구 400만 주, 돈마니 투자조합 1호가 250만 주, 이맹구 기술조합 1호가 250만 주. 이렇게 되면 김빙구는 최대 주주로 1년 동안 보호 예수가 걸리기 때문에 1년 동안 주식을 매도할 수 없지만 나머지 두 사모펀드인 돈마니 투자조합 1호랑 이맹구 기술조합 1호는 언제든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빙구와 두 사모펀드는 35,000원짜리 주식을 7만원에 가져왔기 때문에 일단 7만원 위로 주가를 띄워야 됩니다.
주식 작업팀을 보유한 전문적인 세력이라면 자체 작업을 할 거고 아니면 이제 외주로 작업을 맡기겠죠. 주가 작업을 할 때도 매집 비용이랑 작업 비용이 드는데 사채 바닥에서 이제 계좌랑 돈을 통째로 렌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주를 데려와서 수익을 나눠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어떻게든 7만 원 위로 주가를 띄워서 총 500만 주를 매도해야 되니까 여유 있게 한 10만 원 위로 띄워서 이제 큰 수익으로 이제 매도를 시작하겠죠. 만약 부득이하게 의미 있는 수익권에서 전량 매도를 못하면 이제 재정비를 해서 다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대충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400만 주를 들고 있는 김빙구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가가 막 20만 원이 돼도 보호회수 때문에 못 팔잖아요. 일단 그 FI, 그 재무적 투자자였던 두 사모펀드와 완전 한 팀이었다면 자기의 수익까지 다 계산해서 주가 작업을 한 뒤에서 따로 수익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가가 올랐을 때 유증을 하고 횡령으로 이제 돈을 빼돌리던가 아니면 또 프리미엄을 붙여서 다른 작업팀에게 팔아먹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물론 진짜 경영을 할 SI 전략적 투자자였다면 제대로 이제 경영을 해서 사업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은 인수자금이 이제 모자랐기 때문에 사모펀드와 결탁을 하고 주가 작업이랑 엑시트를 도왔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 설명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간결하게 정리한 거고 현실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지분 양수도 계약 이전에 미리 주가를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삼자 배정 유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양도세도 피하고 그 실체도 숨기기 위해서 그 지분과 상관없는 이명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SG발 그 사태를 보면 다른 사업체의 매출을 올려주거나 뭐 투자를 하는 것도 다 그런 과정 중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다가 어떤 종목에서 이제 최대주주 지분 양수도 계약이나 삼자 배정 유증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공시를 보셨다면 오늘 영상을 기억하시면서 지분이 어떻게 쪼개지는 구조인지 한번 살펴보고 분석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런 종목들을 이용하면 무조건 돈을 버는 건가요? 크게 유명하지 않은 종목에 여러분만 조용히 소액으로 들어가서 앉아 있다면 수익을 볼 확률이 높긴 합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주식은 생명체처럼 움직입니다. 쉬운 설명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작전주, 작업주에서는 이런 경우도 이제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A라는 종목을 작업하기 위해서 세력이 100만 주를 매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슈퍼개미가 따라서 30만 주를 매수해버리면 아마 그 슈퍼개미가 해당 30만 주를 매도할 때까지 작업을 지연시키거나 다른 시장 물량 30만 주를 추가 매집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주가를 하락시킬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그 작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세력과 같은 매집 평단이 아니라면 이제 무조건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예를 하나 더 보면 B라는 종목을 세력이 매집 중인데 그 종목이 어떤 이유로 인기가 많아져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게 됩니다. 보통 그럴 때 이제 수급이 꼬였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세력이 이제 사전에 계산했던 시장 유통 물량, 뭐 일반 개인 물량, 자기들 물량 그 비중이 계획한 작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꼬였다면 이때도 이제 시간을 끌거나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하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주식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특히 이런 작전주를 활용해서 돈을 벌려면 기본적인 지식 플러스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분석 능력도 필요한데 관련 내용들은 이제 추후에 기회 되면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가서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타 투자용 종목을 고를 때도 어느 정도 이제 중장기 차트나 흐름 분석을 이제 병행해야 하고 반대로 이제 장기 투자용 종목이라도 중간중간 차트나 이제 시장 흐름에 따라 일부는 이제 매수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게 더 좋다는 뜻입니다. 그냥 한두 종목에 이제 묻어두고 몇 년 뒤에나 이제 볼 거라면 상관없지만 거의 매일 HTS나 MTS를 보는 투자자들은 주가가 장기적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면 그 움직인 거리만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내려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올라가도 그 최고점에 팔고 싶은 본능 때문에 더 가슴이 뛰고 이제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지난 방송 내용처럼 중간중간 이제 특정 지점에서는 조금씩 이제 수익 정산을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정손이 떨리면 한 주라도 이제 매도를 해보고 올라가면 좋고 혹시 내려오면 다시 사는 그 경험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주식에서 돈을 벌려면 일단 큰 손실을 먼저 줄여야 되고 그 다음은 작은 그 수익이라도 익절을 자주 경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지난 방송에서 예제로 사용했던 그런 매도 자리에서라도 조금씩 익절하는 원칙을 세워둔다면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은 선순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선순환이 되기 전에 손실 중이라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중 한 주라도 손절을 해서 이대로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삐죽거리는 게 반복되는 종목, 애당초 이런 급등락하는 종목에서는 당연히 안 통하고요. 정상적인 일봉 차트를 그리는 종목에서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런 급등락 종목도 대응하는 기본 원리가 다르진 않는데 초단위로 빠르게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업으로 뭐 하루 종일 쳐다보는 분이 아니면 불가능할 겁니다. 장중에 화장실도 참으면서 매매를 집중할 게 아니면 꼭 정상적인 차트의 종목을 매수 후보로 올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타이밍이 좋아서 단타에 성공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손실을 봐도 중장기를 노리며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5번째 항목으로 넘어가자면 단기와 장기 투자를 병행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는 다양한 매수 매도 경험을 통해서 그 흐름에 대한 촉을 올리기 위한 이제 이유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익절을 해본 경험이 늘어나면 비논리적이긴 하지만 그때의 분위기와 기분, 그 상황에 따른 에너지가 이제 익숙해집니다. 뭐 사실적인 경험을 통한 그 논리적 학습도 있지만 진짜 손절보다 익절을 많이 하다 보면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이라는 게 딱 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모든 지표가 다 하락을 가리키고 있는데 경험으로 축적된 그 어떤 느낌 하나로 매수를 했더니 반등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제 모든 지표가 좋지만 느낌이 좀 안 좋아서 매수를 포기했는데 급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감각, 이런 감이나 촉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타고나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투자에 필요한 모든 공부를 미친 듯이 해서 뭐 적용하는 게 아니라면 이제 불가피하게 그 최종적인 매수 매도는 느낌, 그 감이라고 하는 것이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이제 감이 좋아야 하는데 그 감을 후천적으로 늘리는 방법은 경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런 감을 뭐 훈련하겠다고 큰 돈을 이제 베팅할 수는 없으니 일반적인 이제 투자 과정에서 소액으로 이제 매수 매도를 하면서 경험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분들은 정보나 이제 차트 매매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큰 돈을 넣고 빼는 타이밍에 대한 그 감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뭐 누군가는 뭐 한 주 10주를 매수하면 수익 나도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양한 매매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감을 체크하고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뭐 돈이 엄청나게 많거나 뭐 돈이 매일매일 계속 꽂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체크하거나 훈련할 때도 뭐 1,000만 원, 5,000만 원, 1억씩 뭐 해도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는 제명에 못 삽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감에 대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그 소액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고요. 이런저런 이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종목을 이제 늘리다 보니까 LB그룹 이제 8개 외에도 현재 13 종목을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13 종목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그 앞서 설명한 이제 감을 훈련하는 목적이 더 큰데, 어떤 종목은 이제 특정 기관 매수를 따라가느라 이제 한 주로 시작한 게 이제 몇십 주, 몇백 주까지 늘어난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이제 차트 매매 기준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이제 사고 파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 그리고 다양한 매매 결정을 통해서 얻는 그런 감이 저에게는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인데, 가끔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정말 감이 나쁘다면서 자기랑 꼭 반대로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특정 종목 몇 개가 이제 몇 년째 시도할 때마다 이제 손절만 하던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제 분석이나 느낌과는 반대로 매매를 했더니 이기더라고요. 그 종목이 YG였습니다. YG는 꼭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LB그룹을 정리하는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능력 회복 플러스 그 LB로 인한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한다면 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 그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필요한 5가지를 알아보고 마무리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주식 생활에 이제 스트레스가 없었으면 좋겠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